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것은 과학적인 사고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옛날에는 은하수를 보고 저게 우주가 커다란 동물이고 우리가 그 동물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은하수라는 것은 그 동물의 등뼈다라고 그런 거였죠. 거기서부터 이제 과학적 사고의 발전을 보면서 마지막에 또 은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하고 공간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개념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제한된 그러한 상황에서의 관념이기 때문에 우주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제한이 없는 어떤 굉장히 크게 봤을 때의 관념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별들을 연결한 다각형, 그러니까 별자리죠. 그게 천구에 투영되는 모습도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있을 때 보는 별자리랑 이제 다른 별에서 보는 별자리랑 별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별자리 모양은 공간적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바뀐다. 그러니까 내 위치를 바꿔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별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바뀐다. 별들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어떤 별 하나가 다른 별들에 비해서 빨리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우주에서는 이제 쌍성기를 이루던 두 별 중 하나가 폭발해서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별은 이제 태양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있지만 보통은 별들이 그러지 않고 두 별이서 쌍성계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폭발을 하면 나머지 동반성은 상대방과 이루던 중력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래서 폭발 이전의 궤도 속도로 우주 공간에 내팽겨친다. 쌍성기에서는 두 별이 서로 중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건데, 하나가 없어지면은 이제 그 궤도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력이 없으니까 돌지가 않으니까 고속도로 이제 튕겨져 나간다는 거죠.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리면은 새로운 별들이 하늘에 나타나고 늙은 별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북두칠성이 100만 년 전에는 국자 모양이 아니라 창과 비슷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가면은 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게 언제쯤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오리온 자리라는 게 사냥꾼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4개의 밝은 별하고 별자리 전체를 사선으로 그리면서 둘로 나누는 사냥꾼의 벨트 같은 3개의 별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허리띠의 3개의 별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은 별이 아니라 오리온 성운이라고 불리는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대한 가스그룹입니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많은 별들은 표면 온도가 높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매우 젊고 무거운 별들이다.
그래서 이런 별들은 빠르게 진화해서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폭발 현상을 일으키면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무거운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 주기는 몇 천만 년 정도다. 굉장히 빨리빨리 태어났다 없어지죠. 다른 별들은 훨씬 오래 존재하죠. 그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켄타우스 자리에 있는 알파별이다. 알파 켄타우리, 이것은 켄타우스 자리의 알파별이라는 뜻인데 삼중성계다. 그러니까 세 별 중에 둘이 서로 마주보고 돌고 나머지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멀리서 이 둘의 주위를 공전한다. 그러니까 두 별이 이렇게 돌고 한 별이 이렇게 공전한다는 거예요. 그죠? 가깝다는 뜻에서 유래된 프록시마라는 이름이 붙은 게 왜 그러냐? 궤도상에서 이 별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 올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특별한 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궤도상에서 이 별이 어떤 위치에 오면 그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별들은 이렇게 쌍성계 또는 다중성계로 구성된다.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 영어 이름인 베타 안드로메데에는 이 별이 안드로메다 자리의 별 중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렇죠? 베타라는 것은 알파 베타. 그러면 이제 안드로메다 자리의 베타별이다고 하면은 안드로메다 자리의 두 번째로 밝은 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안드로메다 자리의 베타별은 태양에서 75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베타별을 보면 75년 전에 그 베타별을 보는 것이다. 자, 시간과 공간은 서로 얽혀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를 안 보면 공간적으로 멀리 못 본다. 우리가 이제 우주를 볼 때는 광년 단위로 보죠. 1광년이면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1광년에 있는 별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 별의 1년 전 모습을 보는 거죠. 태양에서 우리 은하 중심까지의 거리가 3만 광년이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인 안드로메다 자리 M31까지는 200만 광년이 걸린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퀘이사까지의 거리는 80억 내지 10억 광년이다. 은하 형성 초기 단계에 격렬한 폭발이 발생하는데 그 폭발이 퀘이사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관측되는 거다. 그러니까 퀘이사는 이제 격렬한 폭발 현상,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오래전의 모습, 초기의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멀리 바라볼수록 퀘이사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왜냐하면 퀘이사라는 것 자체가 은하 형성 초기 단계의 격렬한 폭발이기 때문에 실제로 5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퀘이사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지구에서 여태껏 발사된 물체들 중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이 두 대의 보이저 우주선이다. 그래서 이것은 광속의 10,000분의 1 속도로 움직인다. 근데 이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까지 가는데도 4만 년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고 실험이라는 것을 해볼 텐데, 사고 실험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한번 실험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현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당신을 향해 가고 있고 사거리 근처에서 마차와 거의 부딪힐 뻔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나는 마차에 깔릴 것 같아가지고 방향을 틀고 그 덕분에 간신히 마차와의 충돌을 피한다. 근데 이제 마차와 자전거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같은 사건을 보자. 만일 당신이 길에 서 있다면 마차는 당신의 시선을 향해서 직각으로 움직이고 나는 당신을 향해 당신의 시선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이게 당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자전거를 타고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근데 마차가 이제 오고 있어. 요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차와 자전거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같은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당신이 길에 서 있다면 마차는 당신의 시선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움직이고 나는 당신을 향해서 당신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 그래서 보면은 나는 당신의 시선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마차는 당신과 직각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서 반사된 다음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 태양광선을 통해서 나를 볼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뭘 볼 때는 빛으로 보는 거죠. 이 경우에 빛의 속도에 내가 탄 자전거 속도가 더해진다면 당신은 내 모습을 마차보다 훨씬 먼저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는 속도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볼 때는 빛을 본단 말이죠. 거기서 나온 빛,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내 자전거 속도를 더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마차보다 훨씬 내 모습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왜요? 자전거 속도가 더해지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마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전에 내가 자전거의 방향을 트는 모습부터 보게 될 것이다. 원래는 마차가 와서 내가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방향을 당신이 볼 때에는 내가 오는 속력 더하기 빛의 속력 해서 마차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것처럼 이걸 느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틀고 나면 그 다음에서야 마차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더해지니까. 근데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요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볼 때는 그 물질에서 나오는 빛을 보지 그러니까 빛을 본다는 것은 그 빛의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사물의 속도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빛을 보는 거지 그 속도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논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어요. 아무튼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만일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을 피해서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대자연의 규칙을 몇 가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규칙들을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정리했다. 어떤 물체에서 반사되거나 방출된 빛은 그 물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대가 그대의 속도를 빛의 속도에 더하지 말지어다. 이게 준수되어야 되는 규칙이라는 거고,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자, 이거부터는 이제 제가 말한 그 논리, 그걸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왜 이렇다는 건지는 이 책에 나오지도 않고 저도 이거는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확실하다고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하나의 규칙은 그대는 빛의 속도로나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갈 수는 있는데 빛만큼 빠른 속도로는 못 움직인다는 거죠.